네, 3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나라말이 사라진 날 북콘서트 두 번째, 그러니까 2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1시에 이 나라말이 사라진 날 그 1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2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라말이 사라진 날 2장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결의의 운명은 하나, 나라말을 지켜라. 앞서 이제 주시경 선생이 1914년에 39을 일기로 이제 생을 마감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좋은 제자들, 이제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이제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그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극로란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주시경의 제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주시경 선생하고 인연을 맺게 되느냐 하면, 주시경 선생의 이제 수제자인 김두봉 선생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이제 주시경의 학설과 사상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분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런 표현에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경남 의령 출신이고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산의 창신 보통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사실은 이제 만주로 가죠. 그런데 이제 만주에 있을 때 이분의 이제 동양 선배인 이우식이라는 분이 상해 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가서 동제대학이라는 데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에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논문 제목은 이제 중국의 생사공업이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두봉 선생과의 어떤 인연,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민족어의 소중함 이런 것을 이분이 이제 여러 견문을 통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닫고, 나는 이제 귀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민족어를 지키고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귀국할 때 이제 미국을 거쳐서 귀국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장덕수 선생을 만났을 때 장덕수 선생이 고국에 돌아가면 뭘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우리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조선어 연구회를 찾아갑니다. 이제 조선어 연구회는 뭐냐면 바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조선어를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편찬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선어 연구회에 합류하면서 1929년에 이제 이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극로 선생이 호가 고른데요. 누구나 고루고루 잘 살아야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고루라는 호를 이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물불입니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천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선어 연구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되게 좀 얌전하지 않습니까? 방에서 자기 책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좀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인 거죠.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는 물론이고, 이 민족지사들 이런 분들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1929년에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민족지사들 108인이 바로 이 모임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언어와 결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고,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말과 글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선어 연구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대동적인 그런 이제 활동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은상 선생이 이 취지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 일부인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민족의 갱생할 첩경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낙오가 됐다는 건 이제 식민지로 전락을 했다는 거고요. 갱생할 첩경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이건 독립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1919년에 3.1 그 선언서, 독립선언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갱생할 첩경이 뭐냐,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뭐냐,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전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데, 이게 이제 사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조선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바로 이분들이 그 실형, 유죄 판결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전을 만들다 보니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맞춤법 통일화, 그리고 이제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화,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먼저 정리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사전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표준에 의해서, 어떤 그 통일된 어떤 약속에 의해서 사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 맞춤법이 참 어렵다. 어떤 분들은 이제 띄어쓰기 하기 굉장히 힘들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게 원망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조선어학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1930년에 만든 이 통일안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국어학계의 석학들이 많이 나왔죠. 이 이후에도. 그런데도 이분들이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상 좋은 그런 어떤 맞춤법을 지금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 서울 말만 좋은 거야? 우리 지역 말도 좋은데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방언 조사 같은 걸 다 해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갈구리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갈쿠리도 있고 뭐 갈고랑이 갈구랑이 뭐 갈코장이 갈쿠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청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좀 기준을 잡아야겠다. 이건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절대적인 어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갈고리를 표준으로 한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갈고리가 표준입니다. 지금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준어를 사정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할 때는 또 이 학자들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싸움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죠. 여기 이제 강아지 개새끼는 아주 이 신문에도 그때 소개가 된 재밌는 일화인데 뭐냐면 이 강아지를 표준어로 할 거냐 아니면 개새끼를 표준어로 할 거냐 이걸 두고 이제 표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자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좋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강아지 찬성하시면 손을 들고, 자 그럼 다음 개새끼 손 드세요. 개새끼 손 쭉 드시고. 근데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강아지의 손을 들었는지 개새끼의 손을 들었는지 자기가 이제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쭤보는 거죠. 아 선생님은 강아지시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난 개새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좌중에 이제 폭소가 터졌다. 뭐 이런 신문 보도인데요. 그렇게 엄격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이 표준어를 이제
정했다는 겁니다. 외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본매 카페에서도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만은 커피는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코피를 마셨다, 코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셨다, 또 가베라고도 했습니다. 갑이라고도 하고 양탕국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양자가 들어가죠. 양탕국은 왠지 좀 해장국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커피인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런 외래어 표기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커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걸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아버지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가시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이런 거죠. 최근에 아주 재밌는 걸 제가 봤는데 무지개 같은 사장님 하면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또 직원들을 아끼는 그런 사장님이겠죠. 근데 이게 띄어쓰기 잘못하면 무지 개 같은 사장님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좀 띄어쓰기가 필요하지 않나. 어렵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16km를 가면 이제 광명인데 6km 가면 동시에 흥분을 해요. 동시에 흥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흥 분기점인데 우리가 묘하게 이게 두 글자씩 끊어 읽는데 또 익숙합니다. 동시흥분기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한글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한글날 지금 되면 한글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글이 파괴되진 않아요. 자모를 또 묘하게 조합을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자가 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한때 유행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야민정음이라든가 또는 급식체 이런 것들. 나일리지라고 혹시 아세요? 나일리지? 나이 더하기 마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만 쌓았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좀 풍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유행으로 그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전 이런 문제가 좀 걱정입니다. 이게 보시면 걸리는 순간 인생 종친 거 아닌가. 말이 취사율 90%지. 이 취사라는 거는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거죠.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이런 식. 또 여기 보면 최근에 본 맞춤법 기발왕은 갈수록 미모가 일치얼짱. 이쪽은 네가 내 인생의 반려자. 이게 반려자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제 발음을 하면 반려자가 똑같은데요. 표기를 할 땐 달라지죠. 여기는 이제 실업계를 가야 할지, 인문계를 가야 할지,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말의 어떤 문법, 어법, 또 맞춤법, 표준어,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선어학회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든 그런 어떤 근대적인 언어 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전 근대로 퇴보하는 겁니다.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점들이 제일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어 사전이라는 걸 이제 아까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29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학자들은 좀 가난해요. 아까 이국노 선생, 나는 이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는 돈을 벌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지사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유식 선생부터 조병식 선생까지는 바로 이제 후원에 참여하시고 이제 직접 돈을 내신 분들입니다. 이유식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국노 선생이 유학을 할 때 학비를 다 대주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부족한 것들은 이제 고학도 하고 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셨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제 후배를 지원했기 때문에 학위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세권 선생,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제 북촌 한옥마을 있죠? 서울에 그 북촌 한옥마을 그 한옥단지 이걸 만드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에 살던 누군가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사를 갈 때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걸 잘게 쪼개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촌 한옥마을 단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성공한 어떤 건축 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성공했고 부자도 됐고 그랬지만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산 장려의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식산흥업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산 이런 것들이 돼야 또 사실은 또 일제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바로 이제 조선어 연구회, 이 조선어 학회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학자들의 활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옆에 있는 작은 그 양옥, 2층짜리 양옥입니다만 이걸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조선어학회가 그 조선교육협회라는 그 건물에 방 하나를 얻어서 세방살이를 하고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심양면으로 조선어학회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선어학회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족어 3대 규범이라는 걸 만드는데 11년이 걸립니다. 이걸 일제 때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언어 분야에는 혼란이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죠. 신탁 통치 문제에 있어서 신탁과 반탁으로 나뉘고, 그러니까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죠. 송진우라든가 또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도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 이런 걸 겪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어 분야, 교육 분야 이쪽은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왜? 조선어학회가 일제 때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착착 책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정상적인 그 교육 이런 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일제 때 이걸 안 해놓으셨으면 해방이 되고 그때부터 해야 돼요. 11년 걸린 일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 문제도 이 분야도 또 한동안 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의 언어도 지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쪽 북한의 언어가 이거를 많이 계승을 한 건지 네네. 지금 북한 언어의 실정이 좀 궁금한데 혹시 네. 알고 계시는 대로. 예. 그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문화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평양 중심으로 이제 문화어를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북이 이제 언어가 많이 이질화됐다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쪽에는 조선어학회가 있었습니다. 주시경의 학설을 이어받은 아까 제가 김두봉 선생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주시경의 수제자인 김두봉 선생이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 김일성 다음인 이 정치인 서열 2위예요. 예. 그리고 이 김두봉 선생하고 아까 이극로 선생의 인연을 잠깐 말씀드렸죠.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극로 선생을 북으로 부릅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된다 하더라도 마을까지 분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남쪽에는 최연배가 있으니, 그러니까 최연배 선생이 있으니 이극로 당신은 좀 북으로 와달라.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옛날 박사 논문 쓸 때 뭐라고 썼냐 하면 북한은 이제 조선 어문연구회라는 그거는 이제 북한의 이제 정부에서 만든 기구입니다. 바로 그 조선 어문연구회 위원장이 됩니다. 이극로 선생이.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됐지만 언어는 분단되지 않았다. 거기에 바로 이제 조선어학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박사학위 논문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 조선 어문 연구에는 조선어학회 평양 지부와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썼던 거죠. 예.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말이 사라진 날 북콘서트 2부는 이제 2장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3부는요 5시에 5시부터 또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날이 굉장히 좋죠. 예, 뭐 산책도 좀 하시고 이 수원 화성 여기 정말 보물입니다. 예, 화성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